와운의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규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그 시간이 드디어 또 다가왔습니다. 우리 이강무 파트너와 함께하는 시간, 큰 돈이 되는 트렌드 투자 오늘도 함께 해볼 텐데요.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어찌되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이강무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 시간 이렇게 함께 하시다 보니까 네. 이쯤 되면 이 시간을 알람 설정 해놓고 기다리시는 네. 너무 감사하죠. 계시지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뜨거웠습니다, 반응이. 네. 나도 템버거 종목들 만날 수 있겠구나 네. 하는 분위기들이 지금 형성이 많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템버거는 일단 끝났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네. 이 과연 템버거만큼 뭐라고 할까요? 흥미로울지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로 또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나요? 우선 이제 투자 주체, 투자자별 이 성격을 분석하는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네. 보통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은 뭔가 주식시장의 내용을 파헤치는 재미를 가장 또 중요하게 보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고요. 네.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투자 주체에 대한 좀 파악을 해본다라면은 그들을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수급.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급. 맞습니다. 수급이 크게 세 종류잖아요. 네. 기관과 외국인과 그 개인. 사이에 있는 개인까지. 네, 개인은 이제 제외하고 그럼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네. 궁금하네요. 이게 사실은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개인이 이쪽 기관이 이쪽 가면은 외국인은 이쪽 가고 뭐 이런 좀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시장을 구성하는 주체 비율을 보면은 개인이 대략 한 20% 정도,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40 정도, 그냥 러프하게 본다면 그 정도 비율이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이 전쟁 속에서 개인이 살아남아야 되는 구조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끔 이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좀 이 견제를 하는 듯한 종목도 있고, 네, 맞아요. 두 주체가 같은 배를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와 같은 수급 분석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우리는 이 배에 안전하게 올라타는 게 중요하면서 또 이 두 주체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흥미로워집니다. 이게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외국인과 기관 사이에 개인이 들어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아요. 큰 양대국 사이에 미중 사이에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모습 그들이 대결 구도도 있지만 때로는 함께 가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미중 사이에 한국이 있는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 사이에 개인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느 쪽으로 좀 더 친하게 중립외교가 제일 중요하지만 맞습니다. 기관도 갔다 외국인도 갔다가 중요하지만 우리는 양쪽의 발을 다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정말 둘 중에 하나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선택한다면은 그래도 외국인 자금이 그래도 조금 더 멀리 가보면 그래도 옳은 길을 많이 만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주식 투자에서 사실은 월급보다 잘 벌면 좋지라는 그런 관점보다 인생 종목 만나서 내가 뭔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죠. 그렇죠. 투기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투자를 하자. 그래서 이제 기관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성격 분석을 잘 한다면은 우리가 시장 안에서의 뭔가 수급을 올라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흥미롭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기관을 좀 파보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멀리 길게 보면은 결국은 외국인들이 옳은 길을 갔더라. 혹은 옳은 길이라는 건 우리가 수익을 낸 게 옳은 길이겠죠. 많은 수익을 그나마 좀 더 냈더라. 그렇다면 기관은 수익을 못 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제가 사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관과 외국인의 성격을 좀 달리 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기적인 포지션을 염두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XX 기관처럼 뭔가 단기적인 포지션을 많이 좀 생각도 하시는데 일단 두 주체의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표현도 하고 있거든요. 실적을 중시하는 월급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중시하는 월급. 뭐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외국인의 입장에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전체를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인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제 동향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대한 완급 조절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뭔가 장기적인 포지션에 투자라는 입장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신흥국의 입장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시장 안에서 네. 국내 주식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기관이 선택받기 위해서는 실적을 잘 내비쳐야겠죠. 그래서 월말 평가 또 우리가 직장인들 생각해 본다면 월말 평가, 분기 평가 또 연간 평가하는 것처럼 이런 평가에 맞서서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운영보다는 좀 이 실적주의의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크게 러프하게 한번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기관? 네. 내가 기관보다는 좀 더 잘하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십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관들의 스코어에 대해서 네. 속 시원한 스코어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기간 좀 어느 정도를 보여줬는지와 함께 기간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우리 연기금을 또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 맞습니다. 연기금을 우리 앞에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지. 왜 저렇게 하지? 지금 이 상황에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아마 이런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 연유는 도대체 무엇이고 수익률 도대체 기간은 어느 정도 됐는지도 한번 여쭤보면서 본격적인 이야기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 기금 합친 이제 주체인데 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우리의 노후 자산을 맡아서 운영하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미래를 담보로 해서 이제 운영하는 자금이다 보니까 사실은 손실봤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사실 우리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노후가 확보되지 않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연기금은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드라이브를 크게 칠 수 있는 변칙적인 매매를 안 하려고 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연기금에 대한 주체에 대한 우리나라 연기금에 대한 성격 분석이 중요한데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뭐 연기금이 큰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정책을 만들면서 좀 지시를 받으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을 만들 수 있는 주체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수의 하방 지지 역할하는 방어 역할은 좀 곧잘 해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연기금이 대부분의 국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좀 편향적입니다. 편향적이다. 대기업 중심으로 좀 구성이 많이 되어 있고 5대 그룹 상장 회사에 대부분의 자금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우리 국민성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대형주 그리고 전반적으로 코스피의 상대적인 수익을 많이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크게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뭐랄까 방어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고 대형주에 대한 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내다 팔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수의 연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연기금에 대한 성격 자체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앞으로 체질이 많이 바뀌어가겠지만은 안정을 추구하고 그리고 5대 그룹사에 대한 자금 투입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을 대변하는 역할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영권 참여에 대한 부분들은 없지만 경영권 방어에 대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주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종목에 맹목적인 투자가 들어왔을 때 연기금이 이 종목을 끌고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연기금은 이 주가의 방어적인 역할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주체는 되지는 못한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기관처럼 투자를 만약에 하신다, 좀 안정적인 구도로 좀 천천히 가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관의 어떤 수급을 좀 보면서 동향을 보면서 따라갈 필요가 있는데 연기금처럼 가면 수익이 나긴 하나요? 이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연기금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코스피보다 잘 내야 되겠고 그리고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누적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주체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따라가는 종목들을 같이 선택하는 거는 어렵겠지만 연기금 전체적으로 추종하는 ETF나 그리고 연기금 추종하는 여러 가지 인덱스 펀드 같은 거를 본다라면은 그러면은 연기금과 같은 배를 타는 모습은 연출될 수는 있겠죠. 자,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관처럼 생각하라, 뭐 기관처럼 투자하라 이런 말이
말이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기관처럼 생각하는 거고? 네. 여기서 여기서 투자를 해야지 네. 기관처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저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연기금의 수급을 보면서 바닥을 확인하고요. 연기금의 수급을 보면서 바닥을 확인하고. 바닥을 확인하고 그리고 투신의 수급을 보면서 투신. 종목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리고 금융 투자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보면서 네. 빠져나오는 전략. 이렇게 오. 뭔가 전술적으로 뭔가 준비를 해본다라면은 좋지 않을까. 이 전략을 이렇게 말씀만 일단 제가 하나씩 네. 여쭤볼 텐데 요 이야기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뭔가 성공할 것 같아요. 좀 예를 들어서 좀 네. 예를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좀 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투자 주체별로 각각에 대한 시선이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각 주체에 대한 성격 분석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번 강의에 담았고 연기금에 대한 역할 상당한 큰 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결국에는 투신에 의해서 혹은 금융투자 쪽으로 또 연계가 되고 그리고 연기금을 선택하는 큰 대형주 성격이 있다 보니까 지수의 연동성,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동향 리포트를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연기금에 대한 동향을 추종하면서 리포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연기금은 올라갈 때의 역할보다는 바닥을 지지할 때 그때 신뢰도가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투신 같은 경우에는 금융 투자나 아니면 연기금이나 이런 주체들이 위탁 운영을 맡아서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맡겼다라는 거는 내가 운영하기 힘드니 너에게 맡겨보겠어라는 의도가 크기 때문에 이들 운용사나 이런 이 주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실적으로 실력을 입증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월말 평가도 받아야 되고 분기 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렇겠네요. 반기, 연간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실적을 중요하게 본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수익률이겠죠. 그러면은 투자 신탁이 계속해서 뭔가 집중하고 있는 종목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주체 인덱스 펀드보다는 맹목적인 기계적인 펀드 유입이 아니라 네. 종목에 대한 집중력이 상당히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신탁에 대한 수급은 상당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신 쪽에 맡겨놓은 자금이 아닌 증권사가 지니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다만 이제 이 추종 대부분의 이제 매매 방식이 인덱스의 펀드 혹은 프로그램 매매 이와 같은 것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차익 비차익과 같은 매크로적인 기계적인 매매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밸런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맹목적으로 빠져나가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투자에 대한 수급은 연속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마치고 빠진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그 시간에 굳이 우리가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투자가 빠져나갈 때는 단기적인 포지션을 마치고 빠져나가는구나라고 의심하고 우리가 담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차익 실현에 대한 위치를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와 이제 이해가 다 됐어요. 네.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 바닥에 연기금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매를 할 때 투신을 좀 많이 좀 참고하고 지켜보면서 투신의 방향성을 좀 따라가는 게 맞다. 조금 더 유리한 것이죠. 확률적으로. 그래요. 좋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는 그 기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텐데 그 중에서 오늘은 연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럼 다음 시간은 또 투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겠네요. 맞습니다. 투신과 금융투자 그리고 사모펀드까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모펀드까지. 자, 그렇다면 연기금을 아까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기금으로 바닥을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확인 방법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바닥을 어떻게 확인하는 건지 이게 연기금이 사면 이게 바닥이구나 생각하면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가 궁금합니다. 단순하게는 그 말이 맞죠. 연기금이 그래요? 지수에 유입되는 자금들이 높아진다라면은 지수의 바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연기금이 대부분의 자금들은 5대 그룹 안에 상장에 있는 대기업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자금을 받아주는 바닥 역할을 해주겠죠. 근데 다만 이제 연기금은 그 바닥 위에서 같이 동방성장해서 차익 실현에 대한 목적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보다 수익이 나오면 된다. 상대적으로 얘보단 잘하면 된다라는 그런 포지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연기금이 진입했다가 연기금이
나갈 때가 중요합니다. 네. 나갈 때는 수익 차익 실현 효과가 아니라 어떤 다른 주체에게 넘겨주는 형태가 될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남겨준다. 네. 연기금의 자금을 받아가는 주체가 중요하다. 외국인이나 기관 개인이나? 안에서 개인은 사실은 받아가기는 좀 힘들죠. 너무 그래서 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 다른 주체 안에서 연기금의 자금 이탈이 다시 새로운 다른 주체에서 매수가 된다라면은 분명히 손바뀜이죠. 아, 손바뀜. 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뭐지 하다 손바뀜. 이게 쉬운 단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손바뀜이네요. 한마디로 삼성전자를 네. 기관에서 만약에 들어왔다. 네. 뭐 들어온 거는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네. 나갈 때 삼성전자의 그 연기금의 손바뀜이 누가 받느냐. 그렇죠. 아, 그게 만약에 외국인인지 그렇죠. 다른 예. 기관인지. 맞습니다. 네. 간단명료합니다. 그렇게 그거를 네. 확인을 함으로써 네. 무엇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이제 개인이 받아가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네네. 언제 열릴지 모르는 수급에 대해서 맹목적인 기다림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이나 기관의 다른 주체가 가져갈 때 이건 손바뀜으로 예상하고 이제 그 주체의 퍼포먼스를 좀 기대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닥은 연기금이 다져놨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다음 주체가 이끌고 가라는 성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금융투자나 이제 투신이나 사모펀드에 대한 그런 이제 종목 선택이 또 중요하다라는 그래요. 것을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네, 이 손바뀜 뭐또 이 시간대 보시는 분들이 고수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주식에 이제 갓 입문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손바뀜이 무엇인지 또 친절하게 하단 자막에 이렇게 또 네.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보고 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앞에서 개인이 받는 거는 상상할 수 없지만 개인이 받을 수 없지만 이제 네. 봤잖아요. 확인을 했어요.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삼성전자를 네, 기관 연기금에서 들어왔어. 근데 연기금에서 나가면서 뭐 외국인들이 받았어. 네, 이걸 확인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그랬구나 이해할 수는 없는 네. 거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포지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움직임이. 그 포지션을 같이 이제 가야죠. 예. 외국인, 수급 예. 다시 저희도 이제 뭐, 그걸 확인했으니까 그렇죠. 들어가야 된다는 그렇죠. 거군요. 쉽게 보면은 외국인이 들어오는 수급 종목을 선택하고 또 기관이 들어오는 수급 종목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주체별로 어떻게 활용하자. 예, 연기금은 이끌고 가는 주체 역할은 못 한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요번 네. 강의 포인트는 네. 연기금이 나가고 괜찮은 분들이 네. 들어왔을 때는 네. 좀 가도 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게 팁이군요. 전체적인 지수에 대한 흐름들은 사실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상당히 버팀목 역할을 했잖아요. 이번에 최근에 시장을 보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물론 오랫동안 투자하셨던 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셨을 거고 최근에 입문하신 분들은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 큰 것이 지수 상승의 원동력이 되는구나라는 걸 보셨을 거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흔히 말하는 종목별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 쌍끌이에서 들어오는 종목은 뭐 금상첨화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투자 주체를 조금 더 세분화하게 본다면 이 투자 주체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투자 주체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하자. 그래요. 좋습니다. 네. 그래요. 제 진행 네. 오래 한경이 오래 했었잖아요. 네. 한국경제TV하고 굉장히 함께 오래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명쾌하게 이해를 한 게 처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 연기금에 대한 활용법 네. 굉장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괜찮다, 괜찮은 방법이네. 다음 시간에 아마 투신과 네. 그리고 금융투자와 이쪽에 대해서 네. 더 관심을 많이 좀 네. 가지실 것 같은데 자 오늘 연기금에 대한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노하우라든지 팁, 네. 주의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전반적인 팁이라 한다면은 제가 이 부분들은 이제 강의에 많이 이제 녹여서 네네.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사실 이제 어떤 결론적으로 앞에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어떤 투자 주체에 대한 존재도 중요하지만 네네. 이 같은 종목에 꾸준하게 매입하는 종목이 가장 탁월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뭔가 손바뀜을 보이면서 이
파도 타기를 하는 것보다 꾸준하게 들어오는 연속적인 흐름이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지금 오늘 이 투자 주체별로의 성격 분석과 그리고 이 기관들 혹은 외국인들에 대한 리밸런싱을 네네네네. 우리는 잘 타자라고 전략적으로 이야기 드리지만은 모든 종목이 사실 100% 수급이 정직하게 가지는 아, 않습니다. 그럼요. 100%가 네.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인생 종목을 만나기 위해서 확률적으로 그래요. 성격 분석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1년, 2년 매일 사는 주체를 만나면은 사실은 이유 있는 상승과 또 수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요번 이제 저희 오늘 4강이잖아요. 네. 4강부터 시작되는 이 수급에 관한 이야기. 네. 정말 전 개인적으로 템버거보다 네. 훨씬 더 매력 있다고 느껴져요. 저는 이제 템베거 인생 종목 또 경제적 자유 큰 이제 목적 의식을 좀 이야기 드렸고 이제부터는 이제 디테일을 챙겨가는 그래요. 기술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연기금에 대한 기간에 대한 활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텐데 잠시 후에 만날 강의에서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네. 오늘 또 준비되어 있나요? 온라인 무료 네. 특강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몇 시부터 하시나요? 언제 하시고요? 매주 목요일 이제 저녁 10시에 제 공개 방송을 준비를 하고요. 목요일 10시요. 네. 네. 수요일 날 이 스페셜을 통해서 못다한 이야기들, 뭐 특히나 이제 종목에 관련된 내용들은 공개 방송에서 두둑하게 또 이제 디테일하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온라인 무료 특강 수요일 밤 10시, 목요일 밤. 10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는데요. 근데 확실한 온라인 무료 특강만의 차별화는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네. 못다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차별화는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궁금해서 네. 연기금이나 기관들이 지금 제일 관심을 네. 갖고 있는 업종은 어디 쪽일까요? 섹터는? 2000 이제 언택트 환경이 되고 난 다음에 네. 절대적으로 IT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IT. 네. 올해 외국인이 이제 그동안에 보지 못했었던 네. 코스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선택지가 전기전자, IT였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2020년도 이후부터 해서 포트폴리오의 반 이상을 IT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술 동향에 대한 이 흐름이 중요할 것 같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지금 연기금에서 네. 이렇게 손바뀜이 일어나서 네. 뭐 다른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이렇게 쭉 받은 종목들 눈에 들어오신 종목들 있으시죠? 네. 그럼 그거는 목요일날 온라인 무료 특강에서 네. 뭐 방송에서 못한 종목 이야기는 그렇죠. 예, 공개 방송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듣고 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목요일날 시청자 여러분 10시입니다. 함께 해주시면요. 지금 기관, 그러니까 연기금과 손바꿈이 일어난 그 종목도 어떤 종목들인지 또 소개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까 지금 템베거가 끝나고 이제 기관의 수급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이강무 대표의 이 강의. 이번 강의는 정말로 놓치시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대표의 4강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의 전채연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크거나 흐름이 바뀔 때 종종 투자의 방향성을 잃곤 하는데요. 그럴 때 현명한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시장의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와우넷 이광무 파트너와 함께 시장의 흐름을 읽는 똑똑한 투자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주식시장 트렌드 세터들의 필수 코스, 와우넷 스페셜 이광무 파트너와의 5번째 시간, 시장을 이기는 기관 수급의 비밀, 기관처럼 생각하고 투자하기 위한 기관 투자 주체의 모든 것을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강무 파트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트렌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 스페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까지 템베거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리면서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트렌드를 갖춰갈 수 있는 기술과 또 노하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PPT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큰 주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큰돈 되는 트렌드 투자 제목 하에서 세 번째 강의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기관처럼 생각하고 투자하자라는 제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2시간에 걸쳐서 텐베거에 대한 이야기들, 텐베거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거시적인 큰 수익을 노리기 위한 방법 중에 확실한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리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높은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매하는 것보다는 큰 주체를 만나서 확실한 수급이 이끌어야지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당연한 내용이겠죠. 자, 이 때문에 기관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주체들이 있지만은 이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주요 주체로 했을 때 개인도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주체를 잘 만나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성격 또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투자에 대한 방향성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제목에서는 기관에 대한 투자를 좀 추종하는 내용들 준비를 했지만 외국인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주체, 외국인, 개인, 기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사실 이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 사이에 있는 개인에 대한 수급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은 크게 궁금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이 어떠한가 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이 때문에 최근의 시장 분위기 안에서 쌍끌이 매매와 같은 용어를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 주체를 따질 것인데 다만 이제 오늘 주제에서는 기관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이 좋지 않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외국인에 대한 수급 주체는 우리가 큰 의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관에 대한 이 너무나 매력적인 기관을 보고 오늘 주제를 선택한 것은 아니고요. 기관에 대한 수급은 상당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그리고 기관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우리도 준비하자라는 것을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자, 우선은 그래도 외국인에 대한 수급 주체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장기, 단기에 대한 성격을 좀 나뉘었을 때 외국인에 대한 자금에 대한 추이를 단기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인 추이로 좀 우리가 성격을 분석을 하는데 보통 이제 외국인의 투자 주체들은 바이 앤 홀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의 포지션들은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좀 진득하니 시장을 좀 계속해서 좀 주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그동안에 많이 해왔고요. 물론 이제 뒷부분에 기관에 대한 세세한 내역들을 좀 분석하겠지만은 이 외국인이라는 큰 주체 카테고리 안에는요, 기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체들과 함께 통합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 투자자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외국인에 대한 시선에서 코스피 시장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은 물론 우리는 환율에 대한 동향을 많이 따져보지만 이 코스피에 대한 시장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외국인 자금들, 우리가 쉽게 말해서 미국 자금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미국이라는 단단한 아주 건강한 시장이 있는데 우리 한국의 코스피 시장을 투자를 한다. 어떻게 보면은 신국에 대한 투자,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로 성격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들어오는 수급에 대한 성격은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경기 동향에 영향을 줍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야지만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선택지가 생기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외국인의 추세 자체에서는요, 환율에 대한 동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달러 인덱스라든지 또 원달러 환율에 대한 직접적인 요인에 의해서 수급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은 기업에 대한 투자, 지수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환율에 대한 투자까지 겸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익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시장이 우리 코스피 시장이다. 다만 글로벌 경기에 대한 동향이 불편하다라면은 만약에 미국의 경제적 카드가 중요한 시점이라면은 우리 시장은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환경이 중요하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동향을 단순하게 추종할 수도 있다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의 투자 주체가 중요한 요인들 우리가 좀 포착해야 되는 것은요. 어느 일정한 시장에 대한 경기 동향과 환율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투자가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이라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최대한 안정적인 투자처를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곳곳에 있는 작은 소형주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 안에서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찾기 위한 인덱스 펀드라든가 롱펀드 아니면은 그 밖에 헤지펀드를 통해서 트레이딩을 같이 겸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투자 주체는 그래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바뀌어가는 곳에서의 변곡점, 그러니까 길목을 만들어내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가 아닐까. 경기 동향을 따지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 안에서 상투와 바닥의 시그널을 외국인이 찾아갈 수도 있겠다. 가령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1년 동안에 빠지고 난 다음에 턴어라운드, 지금 2,600포인트대까지 넘어갔죠. 이렇게 주가에 대한 추세를 턴어라운드 하는 데 있어서 올해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추세를 바꾸는 역할. 그리고 만약에요, 외국인이 추세에 대한 이 상투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빠져나가야겠죠. 경기 동향이 안 좋다고 판단됐을 때는 빠져나가야겠죠. 그럴 때는 상투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것도 외국인이다.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외국인의 투자 주체도 이와 같이 좀 큰 추세를 읽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세세히 들어오는 기관에 대한 수급에 대한 성격 분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의 투자 주체에 대한 성격 분석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고요. 기관에 대한 수급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은요, 앞에서 외국인들이 바이 앤 홀드와 같은 성격이었다면은 기관에 대한 투자 주체는 바이 그리고 셀을 꼭 염두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큰 경제적 추세에 대한 변곡을 보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시세를 보는 마디를 보는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갑니다. 자, 이 부분을 좀 기억하셔가지고 뒷부분에 제가 이 투자 기관계에 대한 투자 주체를 설명할 때 이 부분들을 염두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서 외국인이 우리 코스피라는 시장에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관점으로 들어온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동향까지 살핀다와 같은 전제 조건 이외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우리나라 현재 있는 기업들을 모두 다 전수조사하지 않습니다. 굵직한 인덱스를 보는 것처럼 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시장을 분석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기관 안에서도 선호도가 낮은 기업들은 이 안에서도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기관이 외국인보다 갖출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은 기관이 외국인들보다는 기업들에 대한 상세한 리포트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관이 외국인들보다는 선택지가 좀 더 다양하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기관은 여러 주체가 있습니다. 뭐 연기금부터 해서 투자신탁, 사모펀드, 금융투자, 은행, 보험, 기타 등등에 대한 투자 주체를 우리가 이 매매 동향을 좀 매일매일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같은 투자 주체들이 모두 다 하나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성격 분석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들에 대한 수급에 안에서 기관들에 대한 성격에 따라서 수익에 대한 퍼포먼스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절대적인 수익을 위한 맹목적인 투자 주체도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일정한 기준을 두고 상대적으로 수익만 내면 된다라는 러프한 주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기관처럼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성격부터 먼저 알아본다라면은 우리는 기관에 대한 수급에 대한 흐름을 상당히 우리도 파도를 잘 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기관처럼 해야 된다가 아니라 기관을 이용하자라는 내용으로 오늘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앞에서 HTS의 한 장면을 보여드렸지만은 하나하나 기관에 대한 주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이 즐겨보는 투자 주체들이 있습니다. 금융투자, 투자 신탁, 그리고 연기금 같은 주체는 꼭꼭 챙겨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여러 주체에 대한 성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금융투자하고 투자 신탁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투자 신탁 같은 경우에는요, 연기금이 투자 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증권사가 투자 신탁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금융투자는 금융투자대로의 자금, 연기금은 연기금들에 대한 자금이 직접 투자도 함께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금융투자는
투자 신탁에 맡기는 자금이 아닌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투자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증권사 자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투자 신탁이 운영하는 자금에 대한 성격이 금융투자 쪽에 집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 금융투자에 대한 내용들은 일종의 펀딩 투자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내용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투자 신탁과의 선택지가 좀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차이점을 둔다라면은 투자금, 고유 자산, 운용에 대한 방식이 좀 다르다는 것 이야기 드리겠고요. 나머지 은행과 보험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예치금으로 통해서 운용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모펀드는 공모펀드 대비해서 소수 계좌에 대한 집중된 투자금인데 가장 큰 특징적은 금감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에 대한 제시를 받지 않습니다. 감시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투자금이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집중력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뒷부분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기금은요. 연금과 기금을 섞인 이 주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공공자금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60개여 개의 이 연금과 기금에 대한 운용을 함께하게 되는데 대부분 국민연금에 대한 자금이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기관 투자 주체에 대한 내용들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많은 주체가 있지만은 연기금에 대한 주체 분석이 가장 먼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앞에 있었던 투자 주체들 중에서 가장 큰 투자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연기금에 대한 자산이 어떻게 이용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상당히 중요한 판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연기금에 대한 국민연금, 우리가 매달 직장인들이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에 대한 자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분들 또 국민 앞으로에 대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자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기금에 대한 이 수익률에 대해서 뉴스에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연기금이 지수의 주도주 역할 혹은 바닥 지지 역할, 바닥 형성 역할을 하는 뉴스를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연기금에 대한 투자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우선은 연기금에 대한 성격 분석하기 위해서 연기금에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난해 연기금 운용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황금 같은 노후 자산이 마이너스 8%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런 것 같은 소식을 들으게 되면은 상당히 배신감도 느끼고 허탈함이 좀 생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연기금이 지금 90년대 올라와서 2차례 정도만 연간 손실을 좀 보였고요.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꾸준하게 수익을 좀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의 기대치를 크게 웃돌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자산을 불려가고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산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890조 원 규모였고요. 마이너스 8%이긴 하지만은 큰 손실금이 좀 발생할 정도로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답답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 구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연기금에 대한 운용 수익률 한번 좀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은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900조 원에 가까운 자금 여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증시 안에서 운영되는 자금에 대한 크기 본다라면은 국내 주식 쪽의 비율이 14%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물론 증권 관련된 금융 자산에 대한 분포도가 99.9%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권업, 금융업에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주식 투자에 대한 운용력은 크지 않다. 이 부분들을 좀 체크 포인트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주식 쪽에 대한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은 이 안에서 노란색 표기가 되어 있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2%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당히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른 자료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이 그동안에 연간 실적에 대한 부분들 수익률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국내 주식 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 지난해 마이너스 22%대 기록한 것을 빼고 나머지 연도에서는 그래도 수익을 좀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8년도부터 해서 2022년도 때까지의 평균 수익률을 보면은 5%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연간 수익률. 자, 그러면은 이제
판단이 좀 필요하겠죠. 우리 연기금에 대한 자금 추이가 크기 때문에 증시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데 과연 연기금은 주식을 잘하는 주체인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22%를 기록했기 때문에 연기금을 따라서 추종해서 매매를 했다라면은 우리도 정말 큰 손실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연기금에 대한 투자 주체를 믿을 수가 있는가? 연간기로 봤을 때는 5% 수익이다. 그래도 수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리겠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연기금은 다른 나라 연기금과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잘하는 국가인가? 제가 이제 말로써 이야기 드리면은 평균적으로 국가별 이 연기금 수익률을 평균 안에서는 그래도 평균은 평균 이상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간 이 퍼포먼스를 좀 보시게 되면은 다른 국가 연기금들 대비해서 이 수익 변동에 대한 퍼포먼스가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제한적인 수익률 안에서 뭐 손실과 수익을 병행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 안에서는 수익 퍼포먼스가 굉장히 큰 국가 연기금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 그러면 우리가 변동성이 제한적인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증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기금에 대한 이제 추세를 좀 볼 것인데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2023년도 때까지 연기금에 대한 운용 수익률인데요. 지수에 대한 상승세가 대략 10% 정도 이상 나왔기 때문에 연기금에 대한 수익률은 6%, 사실은 지수 대비 조금 못난 모습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평균률에 대한 수익률은 이미 상반기에 달성을 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3월 달이 아닌 6월 달까지 진행된 지수에 대한 높낮이를 봤을 때는 충분히 연기금이 6월 달까지의 기록을 확산하는 데 본다라면은 좀 더 높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됩니다. 자, 이렇게 지수에 대한 연동성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연기금인데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이 과연 어느 쪽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가? 올해는 연기금이 수익을 잘 내고 있다라는 측면을 본다라면은 연기금의 포트폴리오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식 쪽에 42%를 가지고 있고 이 안에 국내 주식은 14%를 가지고 있다. 자, 전반적으로 금융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연기금은 이렇습니다. 다른 나라 연기금들과의 기준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분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에 대한 노후 자산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운영하려는 성격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른 유럽 나라보다 혹은 다른 이 대륙의 국가 연기금보다 우리나라 연기금들은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복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사용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2022년도와 2023년도에 벤치마크,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래도 평균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2020년도와 2022년도 사이 때까지 벤치마크 지수를 보시게 되면 2.7이었는데 올해 지금 상반기 때 12.38%까지 높은 이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6배 가까운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는데요. 연기금이 2차례 정도는 하락 곡선을 그렸지만은 여태까지 누적된 매년 연간 수익은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누적 수익은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른 나라 연기금과는 비교는 하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기관에 대한 수급 주체를 따지기 위해서 추종할 수 있는지, 이 연기금이 주식을 잘하는지 분석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연기금에 대한 투자 규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때부터 해서 현재까지에 대한 금융 투자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큰 화살표, 제 화면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화살표인데 보시게 되면은 규모가 600조 원대에서 950조 원대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가 연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다만 이처럼 연기금에 대한 투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국내 주식 쪽에서 얼마만큼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주식 쪽에서는요, 10조 원대, 아니 100조 원대, 130조 원. 2020년도 때는 170조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은 140조 원대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눈에 보면은 해외 주식이라든지 채권 그리고 대체 투자자 때까지는 계속 늘어나는 투자 금액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국내 주식 쪽에서는 일정한 금액 안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 쪽 안에서 연기금의 투자가 좀 더 확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연기금에 대한 투자 주체에 대한 의존도가 생각보다는 높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에 대한 투자 주체를 보는 이유는요. 140조 원에 대한 운영 능력 이상으로 가질 수 있는 투자 주체가 많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관계 안에서의 연기금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다만 주식을 정말 잘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의 포트폴리오, 주식 쪽에 국내 주식 쪽의 포트폴리오 보도록 하겠는데 올해는 수익이 상당히 좋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도표는요. 21년도 도표인데 이 집계가 올해 6월 달에 됩니다. 작년께 올해 6월 달에 도표가 발표가 될 것이고요. 내년이 되면 올해께 나오겠죠. 하지만 연기금에 대한 성격상으로 봤을 때 국민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면 연간 기록으로 포트폴리오가 크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는다. 21년도 기준이지만은 여전히 이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통신 서비스, 정보통신, IT에 대한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텐베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우리는 텐베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공통점이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모두 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아니다. 기술적 변화에 좀 더 집중하자. 왜? 연기금에 대한 자산 집중력이 IT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자라고 했었고요. 연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IT에 대한 성격이 좀 집중적입니다. 이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연기금에 대한 성격 분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연기금은 IT 쪽에 대한 성격을 현재 2020년도 이후에 가져가고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거는요. 연기금 투자풀이라는 자료인데요. 연기금, 국민연금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 규모 950조 원이 아닌 여유 자금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연기금, 기획재정부가 운영되는 연기금 투자풀이라는 자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내 주식형에 대한 도표를 좀 보시게 되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23% 마이너스, 2018년 때는 17% 마이너스, 그리고 2020년도 때는 34% 수익까지 내기도 했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믿을 만한 주체인가? 자, 다음 자료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좀 전에는 연간 분석이었고요. 이번에는 분기별 분석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병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수 차트와 함께 보시게 된다면은 분기별로 했을 때 지수가 내려가면은 연기금의 수익은 떨어지고 지수가 올라가면은 연기금의 수익은 플러스를 보이기도 합니다. 지수의 연동성이 상당히 강하다. 지수의 흐름에 상당히 추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모습은요. 그러면 연기금에 대한 역할을 어디서 봐야 되느냐? 상승장에서 연기금의 역할을 보자. 하락장에서 연기금의 수익률은 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외국인의 수급 주체를 보여드리면서 연기금과의 상대 평균을 본다면은 연기금도 역시나 지수에 대한 흐름의 추세를 따라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지수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성격을 상당히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자금이 큰 주체인데 연기금에 대한 성격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이 갈까요? 상승장에서만 골라서 보셔야겠죠. 그리고 연기금에 대한 성격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코스피에 대한 지수 흐름에 대한 추종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코스피에 두고 있다. 연기금은요. 드라마틱한 퍼포먼스 수익을 원하지 않습니다.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을 잘 봤다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래서 다른 주체보다는 상대적 수익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수익을 중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플러스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다만 지수가 바뀌는 흐름 안에서 지수 방어 역할을 주도록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서는 정부의 연기금 주체의 정책 방향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수를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수 방어 역할에서 연기금이 출현한다? 그러면 지수 저점이라고 의심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기금에 대한 추세는 하루 이틀 안에 포지션을 바꾸지 않는다. 장기적인 투자를 보셔야 되고 정책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에 대한 추세 전환에서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겠고요. 다만 이제 코스피를 추종하기 때문에 기기적인 매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연속적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추종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겠고요. 제가 뒷부분에서 이제 연기금뿐만 아니라 금융 투자 신탁에 대한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기금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좀 축소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이야기 드렸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요, 다른 주체에 대한 성격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기관에 대한 믿음과 기관에 대한 우리는 추종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적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연기금에 대한 성격 이야기, 종목에 관련해서 종목 설명을 좀 부족하게 이야기를 전달하지 못했는데, 못다한 이야기는 제가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에 공개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에 대한 투자 성격에 대한 내용들 분석하고요.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못다한 다른 주체에 대한 성격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와우넷 스페셜, 오늘은 이광무 파트너와 함께 기관 수급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기관 수급을 따를 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들을 배워봤습니다. 주식시장의 트렌드 세터인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와우넷 스페셜의 깜짝 선물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방송 화면에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이광무 파트너의 트렌드 투자 자료집을 드립니다. 이광무 파트너 그리고 와우넷 스페셜이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